네, 듣기만 해도 지식 얻골 딩딩대학 오늘 뉴스데스크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2월 20일 월요일이고요. 저희는 또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인사 딩아. 네, 심은정님, 이사나님, 범카이브님, 마중물님 쭉쭉쭉 네. 인사해주고 계시고요. 신세경님, 딩아. 심은정님 얘기했어요? 심은정님 얘기했죠. 오케이. 심은정님 빼놓 위닝 JTB님도 딩아. 딩아, 네, 미라클님은 또 이거 제가 제 입으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딩딩 국제도 매우 소중히 잘 시청하였습니다. 정말 참 오늘도 대단하신 것 감사해요. 같아요. 예. 네, 저희 딩딩 국제가 또 업로드가 됐어요. 업로드가 됐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투키디데스 올라갔는데 함정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지금의 미중 상황 앞으로 네. 대만 분쟁 어떻게 아니, 우리에게 영향을 어떻게 보세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빠졌죠 이미. 이미 빠졌다. 이미 빠졌다. 음. 빠졌는데 다만 그 함정에서 대부분은 전쟁으로 함정을 마무리했다. 근데 과연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었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물어본 거예요. 네, 염 총장의 생각은 어때요?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아니 현대전에서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보이지만 현대전은 그냥 바로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론 전쟁이 예전에도 비극이었지만 파멸이죠, 파멸.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미국, 중국은 핵 전쟁이고 과연 그렇게 자살행위를 할까? 뭐 이런 우려 반. 근데 이게 참 또 명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또 한 번에 또 오판이 또 네. 크게 또 확전이 될 수 있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 뭐 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뭔가 이 권력을 좀 분권화하고 한 사람에게 권력이 안 몰려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안전하다 뭐 이런 논리가 좀 그렇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시진핑 1인 네. 체제로 좀 불안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끼어 있어요. 네. 그래서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또 가야 되겠죠? 네. 오늘 월요일이니까 또 일정 먼데이에서 네, 일정 먼데이 빠르게 한번 먼데이 일정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일정입니다. 이사님 지금 바깥에 날이 무척 춥습니다. 아까 점심 시간에도 쌀쌀하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방심하면 안 돼요. 네. 이게 이제 뭐 겨울 다 갔네. 내가 몇 번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 갔다는 순간 이렇게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잘생긴 이세희님, 연 기자님 주말 잘 쉬셨습니까? 그랬는데 좀 푹 쉬고 또 개인적으로 정비할 일도 정비하고 네. 좀 그렇게 했습니다. 네. 군대식 말투야. 응? 개인 정비. 개인 정비. 주의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읽어볼까요? 월요일 네. 일정. 오늘 월요일 LG U+ 개인정보 유출 피해 유심칩 무상 교체입니다. 이게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미 뭐 사진 기사들도 나왔고요. 네. 개인정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플러스가 전국의 대리점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시면 네. 무상 교체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모바일 유심칩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라도 하는 거라고 봐야 될 네. 것 같고. 근데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찝찝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바꿔줍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서 매장에서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휴대폰을 바꿨어요. 네. 바꿨는데 바꾸면 앱을 새로 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신종 해킹을 당했습니다. 신종 해킹. 뭐냐면 네. 제가 이제 모 앱을 깔았거든요. 모 앱을 깔면은 보통 새로 휴대폰에서 로그인하였습니다. 당신이 맞나요? 뜨죠. 네. 당연히 제가 앱을 몇 개 깔지 않았겠어요? 네. 그거 눌렀는데 눌렀어. 누르고 보니까 959야. 959. 959. 나는 959에 간 적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 959에서 로그인한 걸 제가 인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거 비번이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2단계 인증 제가 보완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그걸 되찾아와서 다시 비번을 재바꿈을 가능했는데 야 이거 2단계 인증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침 새로 기기를 바꾸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대로 재현해서 속여먹는 걸 제가 당했거든요. 저는 이제 주말에 애랑 이렇게 같이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한 명 왔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뭐지 했는데 모르는 번호야. 근데 내용이 뭐냐면 애랑 같이 되는데 아빠 나 전화 망가졌어. 임시로 이 번호 사용할 건데 문자 들어갔어?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애가 계속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데 이게 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들려서 어딜 보냈는데 이런 문자가 오면 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저는 사실은
개인 정보는 어느 정도 좀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거의 뭐 국민의 공공 정보가 됐다고 너무 많이 유출도 많이 퍼졌어. 됐고 네. 저도 이제 여러 유출 사건에 연루가 또 됐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하여튼 포기는 했는데 뭐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아무튼 지금 유플러스가 오늘부터 이렇게 지금 교체 시작을 했다는 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내일 일정 보겠습니다. 자, 내일 일정. 이건 뭐 푸틴 우크라전 1년 국정 연설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1년이란 노래도 있었는데 네. 진짜 1년이 됐습니다. 오는 2월 24일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 맞습니다. 꼭 1년이 되는데 그동안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사실 전쟁은 누구에게나 비극일 수밖에 없고 정말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은 또 되게 소모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예전에 고대 전쟁은 군인들끼리만 하는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윗대가리들끼리 레짐 체인지만 되는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네. 현대전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현대전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렇게 민간인에 대한 인명 피해도 굉장히 크고 그렇죠. 그래서 뭐 국제 협약 조약도 많이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1m 전쟁이라고 해서 영화 300 보면 스파르타 이게 가서 1m 그쵸. 앞에서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10m 전쟁이 되죠. 던지고 활 쏘고 소총, 총으로 맞추고 그러다가 이제 100m 전쟁, 해전, 네. 대포 쏘고 그러다가 이제 킬로미터 전쟁이 되거든요. 이제는 뭐 아마의 지구 반대편에서 네. 대기권으로 쏴서 어제 북한이 그제죠. 그제 쏜 미사일이 14,000km 정도 사정거리가. ICBM 종류인데 화성 15인가요? 네, 화성 15형이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지금 굉장히 좀 참 어렵습니다. 네. 지금 심은정님이 당황하셨습니다. 네. 윗 대가리요? 그래서 아니 뭐 저희가 편하게 얘기하면 그 레짐 체인지는 이제 그 위정자들이라고 많이 그쵸. 표현하는데 네. 위정자들이 서로 이제 바톤 타치만 하고 이게 바뀌었던 전쟁의 양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듯이 그렇죠.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가 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암울한 전망이 뭐라고 나오냐면 국내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소한 1, 2년은 더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뭐 분명히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한 것부터 다 합치면 근 10년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전으로 확전되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중일 전쟁이 난 게 1936년 이 무렵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일본이 중국 침략하고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 그러다가 1940년대에 독일의 폴란드 침공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놈 봐라 진주만 이놈 봐라 이런 1945년까지 간 거예요. 그거 다 합치면 거의 10년인데 처음에 중일 전쟁이 국지적으로 났을 때 세계 전쟁이라고는 잘 몰랐죠.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다 끼어들고 해서 거의 근 10년 동안 세계의 강대국이 참전하면서 세계대전이 된 건데 설령 그렇게 가지는 않아야 될 텐데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하여튼 양국 군 사상자가 거의 수십만 명에 민간인 사상자만 2만 명 육박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 난민이 예를 들어서 전체 그 인구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국토를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렇죠. 1,000만 명 이상의 일단 난민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푸틴도 연설을 한다고 하니 바이든도 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폴란드로 날아가서 직접 우크라이나 지지 연설 어떻게 보면 미러가 맞불 연설을 또 해요. 그래서 어떤 말 오고 가는지 좀 엿보고 저희가 저는 이제 하나 전해드릴게요. 그 궁금한 거, 그러니까 뭐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우리 한국 전쟁도 보더라도 뭐 자유진영과 뭐 공산진영이 붙었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결국은 한반도를 무대로 해서 열강들의 대리전 양상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떻게 보면 서방 세계 대 반서방 세계의 대리전을 지금 거기서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국민들은 삶이 그냥 망가진 거고 키이우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단 재건 사업 비용이 1조 달러, 한 1,300조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우크라이나 국내 총생산의 30%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재건하는 것도 아마
한 세기가 아니고 한 세대가 아니고 두 세대 세 세대가 걸릴 것이다. 아니, 우리나라도 1950년 이후에 재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우리는 물론 빠르게 따라잡았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또 희생도 엄청 많았거든요. 엄청났죠. 인권 침해랄지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인데 참 그 우크라이나 민중들의 아픔도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이번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1주년 화요일 일정까지 봤고요. 수요일 일정 뭡니까? 수요일 일정 가 보겠습니다. 지금 또 쭌쭈닝님이 또 맞추기 대결하고 계신데 또 맞추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쉽게도 수요일은 못 맞추셨어요. 수요일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검찰 출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일단 검찰의 연이은 소환 통보에 이제 불응을 했었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늘 22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이제 변호인 측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일단 평화부지사라는 직책 자체가 정무직이죠, 정무직. 정무직이 뭡니까? 정무직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이제 그렇죠. 합의를 하고 조율하고 컨트롤하고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는 이제 시험 봐서 되는 공무원이 아니라 정치인 출신. 정무직 공무원. 그렇죠? 정무직. 정무직 공무원인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복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그 진술을 다 맞춰보기 위해서 대질 신문이라는 건 하는 게 한 자리에 모아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이때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그룹 회장하고 이화영 평화부지사 전 평화부지사가 고성을 오가면서 굉장히 그 불편한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죠. 둘이 원래 뭐 알던 사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직접 북에 보낸 주체는 이제 쌍방울 그룹이잖아요. 쌍방울에서 뭔가 대북 사업을 염두에 뒀는지 모르나 어쨌든 돈을 보낸 건 확인이 됐다. 그래서 돈을 왜 보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진술이 내가 그냥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게 아니라 이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비용을 치르기 위해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얘기로 조율됐다라고 주장한 거죠. 다 주장했죠. 그런데 대질신문을 하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화영 부지사한테. 형. 형이 보내라고 했잖아.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대북 송금을 모른다고 하니까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대북 송금 알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야 이거 회사 망하게 생겼다. 형 때문에 회사 망하게 생겼다고 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존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고성이 오가기 시작한 거죠. 회장님 왜 이러세요? 저 언제 보셨다고? 약간 이런 식의. 그렇죠. 그래서 1차 대질이 이렇게 이제 파행을 겪고 그 다음에 이번 스트레이트가 22일에 검찰에 나가서 협조를 하겠다라는 이제 스트레이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잠깐 짚고 갈게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설한다는 얘기 제가 해드렸었는데 바이든이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5억 달러의 새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이러면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죠. 그 얘기가 나왔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목요일 일정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쭌쭈닝님이 맞추셨습니다. 보면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결정인데 밑에 줄이 중요합니다. 물가냐 경기냐 이렇게. 이게 좀 어렵죠. 이게 뭐 인상을 결정하는 것처럼 지금 뉘앙스가 돼 있지만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지금의 상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이제 많이 묻다 아이가. 올릴 만큼 올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동결에 굉장히 무게가 실렸었죠. 지금 동결 쪽으로 갔던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성장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역성장을 한 거예요 4분기 때. 그러니까 좀 그만 좀 올려라. 이러다 다 죽겠다.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 미국이 따라 올리면 우리가 따라 올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한미 간 금리 차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되게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 자본시장에서. 그래서 이걸 좀 보자고요. 지금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지금.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런데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으로 들어섰다라는 게 이제 기재부 판단이고 기재부에서는 이제 경기 동향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재부 기자실에 가면은 이렇게 초록색 그 껍데기로 아니 표지로 그린북 표지로 이렇게 그 경제 동향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책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린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린북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바로 최근에 이게 우리가 침체 국면으로 이제 들어간다가 아니고 들어갔다라는 인식을 보여줬어요. 그 문구에서.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니까 웬만하면 안 올리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세요. 좀 확대를 좀 잠깐만 해주시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우리나라 금리 아니겠어요? 네. 이 빨간색은 지금 더 올라가긴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는. 네. 지금 침체니까. 근데 문제는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파란색이 여기도 스텝이 꼬였어요. 미국 금리 아니에요? 네. 미국 금리. 우리 그 안경 이렇게 쓰는 사람 누구야? 그 파월. 제롬 파월,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금리 내려갈 거야. 금리 내려갈 거야. 물가 내려갈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물가 내려가는 과정이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울퉁불퉁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덜컹덜컹. 네, 범피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범피하게 내려간다. 그래서 그거가 그대로 실현이 됐어요. 잘 내려가다가 갑자기 물가가 잘 안 잡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도매 물가도 꽤 높게 나왔습니다. PPI까지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거 물가 안 잡히면은 연준이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금리 그렇게 올렸는데 항상 뭐라고 했어?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다 고통을 감내해야 물가를 잡을 수 있는데 좀에 참으면 좋은 날 올 끼다. 근데 안 와 좋은 날이 지금. 좋은 날이 지금 6%에서 안 내려가. 물가가 그러니까 안 내려가. 체면은 국이잖아요. 그러면 더 매파적인, 더 지승질에 못 이겨서 더 그렇죠. 야 내가 한번 올린다고 했지. 너 이렇게 뭐 다 내려간다고 전망했어? 올릴 거야. 계속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더 스텝이 꼬이는 거야. 지금 라이언님도 상당히 좀 매파적인 시각이에요. 미국 금리 상반기 5.5 예측이던데 한국은행이 안 올리고 배겨? 물가 하나도 안 잡히는데 안 올리면 어쩌려고? 한국은행이 뭔 대안이라도 있어? 네. 뼈 때리는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리 이제 그 결정하는 회의의 스케줄이 또 미묘해요. 우리나라는 2월 23일 날 이제 하고 이번 주 목요일이고 그렇죠. 목요일 날 하고 3월에 쉽니다. 그리고 미국은 3월에 하고 4월에 쉬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2월 달에 동결하고 미국이 3월 달에 0.5% 포인트 올리면 2달 동안 붕 뜨네. 이게 3.5로 가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5%로 진입을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거의 1.5% 포인트 그렇죠. 차이면 꽤 큰 거잖아요. 너무 큰 거죠. 사실 역대 최대 폭의 차이입니다. 지금 그러면 뭐 1만 넘어도 좀 안 좋다 뭐 이런 의견도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근데 뭐 펀더멘탈이 어쩌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가장 빨간불이 들어온 게 무역 수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상 수지는 좀 봐야겠지만 무역이 수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달러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 그 달러 가뜩이나 금리 이자 더 쳐주면 다 미국으로 빠져 나갈 텐데. 그렇죠. 수출로 들어오는 달러도 적어. 네. 우리 힘든 거죠. 힘들죠. 힘들면 어떻게 해? 누가 튀어오르냐면 환율이 튀어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 한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은이 동결을 못하지 않을까. 0.25 정도는 가놓는 게 낫지 않나.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게 지금 원래는 동결 쪽이 굉장히 우세했고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리서치 보고서를 보면은 동결로 가고 회의록에 매파적인 발언을 이제 위원들이 쏟아내면서 분위기 조성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좀 모양 빠지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근데 이거는 현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조성해서 구두 개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는 아니고 제 생각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스케줄상 미국이 그렇다고 여기서 인하하거나 동결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올리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렇죠. 5%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도 0.25% 포인트 정도는 먼저 좀 올려놓고 여력을 좀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바두기님께서 1980, 98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스태그플레이션 당첨이다. 다들 꽉 잡아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 저희가 또 거리의 경제를 통해 재작년에 이미 예언한 바가 있는데 네. 이게 또 저희가 또 아니 공교롭게도 예언했게 했다기보다는 이게 경제 교과서에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가 진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견을 그렇죠. 했었죠. 네, 나오기는 정말 쉽지 않았다. 네, 그런 거죠. 혹시 스태그플레이션 뜻 궁금하신 분 있다면 저희 거리의 경제 MBC 뉴스에 썼던 겁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치시면은 바로 이렇게 치시면 너튜브에서
바로 이거거든요. 그때 우리 그 제작팀이 네. 대구의 한 지하철 공사 현장에 네. 멈춘 데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 현장에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음. 야 시멘트가 안 돈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영월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때 저희가 IMF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 맞냐? 네. 그때 IMF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이때 이창용 현 한국은행 지금 총재인데. 한국은행 총재가 IMF 계실 때 저희가 국제 전화를 걸어서 네. 확인했는데 그때 IMF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라고 했어. 그 당시에는 이제 일시적인 이제 공급망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잼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어떻게 보면 물류 대란 정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측할 수가 없었죠. 그쵸. 당시에는. 그러다가 그래서 전쟁이 터져버리면서 네. 굳어졌죠. 네. 네. 아무튼 네. 지금 좀 꽉 잡을 안전바가 없는데 뭘 잡나요부터 해서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목요일 일정 좀 주목해 보고 목요일날 설령 동결이 되든 인상이 되든 뭐 인하는 안 되겠죠. 네. 된다면 어떤 코멘트 나오는지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동결이냐 인상이냐 이런 문제보다는 그 금통위원들의 생각 과연 어떻게 지금 그렇죠. 상황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 일정 보겠습니다. 네. 바로 정치권 일정인데요.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 국회 보고가 24일에 있습니다. 네, 24일에 보고를 하고 사실 이게 그 법무부를 통해서 법무부에서 이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국회로 보내집니다. 체포 동의안이. 그러면 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이래서 국회의원 누구 누구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동의해 주세요라고 보고를 한 뒤에 일단은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이 붙여지면 그 체포 동의안이 이제 가결되거나 네. 부결되죠. 그 만약에 이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다. 잡아가슈. 통과됐다. 괜찮다. 잡아가도 우리 뭐라고 안 하겠어. 그러면 뭐 바로 잡아가는 게 아니고 이 법원에서 이 구속영장이 적절한가를 또 심사를 하죠. 그쵸.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부결이 됐다. 체포동의안 체포 못해 갑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기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일부는 이제 부결시키면 안 된다. 당당하면 조사받고 흔히 우리가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죠.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거기에서 그냥 구속 안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당내에 또 견해도 있어서 또 논쟁적인 또 소재입니다. 내부에서는. 네, 내부에서는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고 그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회의원들이 이제 선거 때마다 사실 나오는 얘기긴 해요. 불체포 특권은 이제 내려놔야 된다. 국회의원 특권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안별로 뭐 봐야 된다라는 신중론도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여당에서는 공세 수위가 날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금요일 날 국회 네. 보고 상황 보고 그 다음 주 27일 일정까지 좀 쭉 이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27일이 월요일이거든요. 네. 또 저희가 그때 아니구나. 예, 알겠습니다. 월요일 날 저희가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일정 먼데이 살펴봤고요. 네. 저희 그러면은 어떤 코너죠? 다음 순서 이제 뉴스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 저희가 뽀개드리는 빌런 사냥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뉴스 볼 때 나를 막히게 하는 빌런들 하나하나 잡는 시간인데, 네. 야, 오늘 빌런은 저도 네. 처음에 이거 뭐지? 헉 싶은 네. 그런 단어였습니다. 자, 일단 오늘 빌런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클로백. 클로베. 일단은 저는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네. 무슨 클로바 뭐 어쩌고인가 이런 생각도 문득 들었고, 자, 또 검색을 한 한번 해주시죠. 또 한 검색. 가지는 가방. 가방. 무슨 백. 백. 무슨 백. 네. 일단은 저기 둘 다 아니죠. 당황했어요 자, 지금. 네, 네이버에서 울버린을 한번 쳐보시면. 울버린? 네. 아니 클로백을 안 치고 울버린. 울버린. 네. 울버린. 울버린을 한번 쳐보시면 이제 이미지를 한번 보시죠. 이미지. 네. 이거죠 이거. 네. 울버린. 이분이 이제 그 맨 중에 맨. 네. 휴 잭맨이죠. 휴 잭맨. 네, 이분이 엑스맨에서 이제 이 근육 봐, 이제 팔 봐봐. 팔 좋네. 팔 보고 이분이 거의 190cm예요. 키가 네. 190cm가 넘나 하여튼 그래. 이분이 지금 손에 뭘 달고 있습니까? 여기 이제 발톱인가요? 이걸 클로라고 하잖아요. 클로. 클로. 이제 발톱 이제 아담한티움 클로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잖아. 오늘 클로백 할 때 클로가 이 클로입니다. 발톱
백이네 그럼. 네, 그렇죠. 손톱 발톱. 그래서 이제 클로 띄고 백인데 검색해 보자. 그럼. 자, 클로백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백. 네. 뉴스로 봐야 되겠죠? 저희는 뉴스에 네. 나오는 많이 나왔어 뉴스가. 읽어볼까요? 클로백의 횡재세까지 성과급도 칼댄다. 은행원 호시절 끝나나? 뭔가 은행이 너무 돈 많이 번다면서 뭔가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고 이거 한번 볼까요? 자, 30% 반납 클로백. 금융지주 회장님들 연봉 공개 고심. 뭔가 토해내는 느낌 살짝 나고. 네, 백이라는 거 이제 백도 할 때 그 백이죠. 백도 할 때 백 느낌 나고. 네. 아무튼 뭐 비슷한 기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까 그 증권사 PF 쪽. 예, 이거. 증권사 PF 임직원부터 성과급 회수하나? 요겁니다. 회수. 성과급 회수. 네. 아니 그러면 회수라고 쓰면 되지. 네. 굳이 클로백이라고 써서 네. 왜 이렇게 쓰는 겁니까? 도대체? 느낌이 안 살잖아. 이게 클로백 해야지. 클로백 해야지 뭔가. 그러면 회수를 발톱으로 한다는 얘기네. 이제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 쇼에. 네. 잠깐만. 왜 발톱 울버리는 왜 찾았겠어? 이거요. 자, 그 다음 사진. 이제 발톱 이걸로 다시 긁어 모으는 거야. 이거네. 그러니까는 만약 양효걸 회장님이 은행 임원이야. 네. 이번에 성과급 얼마 받았어요? 성과급 많이 받았죠.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봐. 한 3천 받았어. 그래? 그러면은 가서 발톱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이게 클로백이잖아 지금. 네, 예, 그렇죠. 너무 당황했어. 이거. 네. 그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 느낌이니까 어디가 하면서 발톱으로 탁 찍어서 다시 백하는. 그거 좀 지갑 좀 열어봐. 이렇게 하는 게 클로백이다. 게다가 이제 요 분이 지금 굉장히 그 관상으로 보면은 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버신 분 같아요. 네, 자기가 돈을 벌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확대 좀 해주세요. 네, 도망가려고 했는데 지금 관상이, 못 도망가. 관상이 왜? 클로가 지금 딱 잡은 거야. 클로로. 그래서 울버리니. 네, 그래서 성과급 고액의 성과급을 어떻게 보면 기업은 망가지고 금융사는 도산을 하는데 임원들이 자신의 배만 채우자고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을 경우에 그걸 다시 환수하는 조항이 바로 클로백 조항입니다. 토해내게 한다. 네, 클로백 프로비전이라고 하면은 그런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에 대비해서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미리 너 여차하면 다시 뺏는다? 이거네. 그렇지. 근데 그 기준이 뭐겠어요? 야, 너 성과급 받을 때 기업의 그 성과를 보자. 성과급이 성과가 나야 성과급이지. 너 임마 한 게 뭐가 있어? 그렇지. 약간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임원이 해를 끼쳤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이제 클로백 조항에 따라서 성과급을 토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자꾸 왜 나왔냐? 아까도 보면 은행권이 지난해 사상 최고의 수익을 냈습니다. 사상 최고의 수익. 그러니까 순이익으로만 뭐 16조 이래. 그 돈 이자가 늘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자가 올랐고 물론 은행도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너무 지금 다른 산업 분야나 서민들의 삶하고 대비가 되니까 사실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죠. 근데 그 성과급을 최근에 이제 각 금융 지주들이 2022년 임단협을 진행을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1조 4천억 원이 성과급으로 나가고 그럼 올해도 더 나갈 거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클로백이 야, 니네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일단 니네가 받아간 거 잠깐 홀드해. 멈춰봐. 이거 인출은 하지 마쇼. 네. 발톱 좀 뽑아 볼 텐께. 그렇죠. 약간 이런 거야 지금. 그런데 딱 봤는데 성과가 날만하지가 않고 잘 못했는데 성과급 받아갔다. 그러면 클로백 조항에 따라서 다시 환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 한 거 없으니까 500만 원만 받아. 나머진 토해 이런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이유는 지금 지급된 성과급을 조금이라도 토해내고 받기 위한 이제 도덕적 해를 막기 위한 조항인 거고. Say on Pay라는 또 조항이 있습니다. Say on Pay. 예, Say on Pay. 검색해 볼까요? Say 이거는 기사에 났나? Say on Pay 많이 났어요. 네, Say on Pay 있네 여기. Say on Pay 여기 있죠. 네. 이게 이제 클로백하고 이제 세트로 가는 건데 실적이 못마땅한 금융당국이 항상 정부가 못마땅할 때 하는 게 있어. 뭐죠? 못마땅하면 들여다봄. 그렇지. 항상 들여다봐. 들여다보겠다. 들여다보겠다. 뭘 하겠다는 게 아니야. 들여다보겠대. 들여다보면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제조들이. 그래서 이 Say on Pay가 Say on Pay는 이제 주주들이 야, 내 돈 가지고 장사했는데 성과급을 뜯어가? 그러면서 주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게 주주들이 세이 한 다음에 세이 온 페이 한다는 거야. 말을 하게 이제 주주 발언권에 대한 얘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를 적절히 줬는지 주주총회에서 그렇죠. 심의하겠다. 이게 세이 온 페이 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 정부가 못마땅하면 어떻게 한다고? 들여다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물론 제가 이렇게 논리를 보면 은행원 분들은 죄가 없어요. 사실 은행원 분들이 뭐 그 열심히 그냥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은행과 은행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은행은 이제 공공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민간 기업으로 볼 것이냐에서 나오는 어떤 철학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발톱이 영어로 뭐예요부터 해가지고 네. 효과음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효과음이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효과음이 제가 사실 어릴 때 인형극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죠. 인형극을 하면서 이제 싸우는 소리를 연습한 거예요. 인형들이 싸울 때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효거라, 너 자꾸 그렇게 살 거니? 너 정말 뭐니?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게 방금 클로백 효과음이었다. 네. 여기까지 네. 전해드리면서 이제는 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제는 클로백, 세이온 페이 다 아시겠죠? 은행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를 회수하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정책이다. 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게 횡재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횡재했다 뭐 이런 얘기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 은행이 과연 순이익을 역대 최고로 낸 게 은행이 잘해서 그런 것이냐. 다 어떻게 보면 은행이라는 허가를 조금 내주니까 그쵸. 그 안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은행 공공재 발언에 이어서 금감원에서도 은행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게 증권사 보험사로 계속 확대될 이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하고 오늘의 빌런 클로백을 잘 기억해 두시면 기사 독해하실 때 훨씬 이해가 그렇죠. 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뭐 이거 사실 뭐 일반 사원들은 해당되는 게 아니지만 네. 또 이게 점심 시간에 아는 척 살짝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점심 먹으러 딱 갔어. 네. 양들이 요새 그냥 오전 내내 그냥 커피만 마시고 논 거 아니야? 농담으로 동기들끼리. 저 임원들이야 클로백 조항에 따라 성과가 반납할 수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임직원은 손 못 댑니다. 이렇게 한 번에 건드려주면 좀 살아 있다. 정부가 실제로 현행법상 그 은행의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손을 댈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임원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클로백 조항이 요번에 만드는 게 아니야.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클로백 조항이 생긴 이후로 실제 적용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현실화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이거 이제 영어로 정의가 또 똑같은 얘기죠. 네. 리커버리 오브 머니입니다. 네. 돈을 already 회복한다. been paid는 이미 나간 돈을 다시 리커버리한다는 다시 거니까. 회수한다. 네. 아무것도 아닌데 월급 토해내기라고 쓰면 사실 너무 이해가 쉬울 텐데 네. 클로우백이라고 쓰니까 어렵다. 근데 헤즈빈이니까 아직 완전하게 과거형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리커버리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고 저희 오늘 큐시트 엿보는 순서로 바로 좀 넘어가 보죠. 네, 큐시트 한차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네, 큐시트 산책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 북한이 미사일 쏘는 네. 북한 또 탄도미사일 2발 갖고 가는 건데 보니까 일본이 선을 했겠어요, 간담이. 이게 영상 공개된 걸 보면은 네. 이렇게 불기둥이 뚝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 머리 위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홋카이도 한 200km 해상이라고 하면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게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보 불안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실제로 지금 일본의 군비 증강이 무시무시하면 저희 국내 국제에서도 한번 다뤘죠. 네. 근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 군비 경쟁이 다시 이제 극동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은 이거 있죠. 이거죠. 네. 일본 자위대 전력하면서 저희가 이제 군비 관련 소식도 저희가 다룬 바가 있지만 네. 지금 이런 거를 흔히 이제 안보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딴에는 불안해서 힘을 키웠더니 상대방도 불안해서 힘 더 키우고 약간 무슨 저기 서로 막 바보 경쟁하듯이 점점 탑을 쌓아서 결국은
전체가 불안해지는 네. 그런 안보 딜레마 상황이 지금 동아시아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 오늘 잘 정리해서 뉴스데스크에서 과연 앞으로 전망까지 네.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일본 반응들 중심으로 또 특파원들이 현지 연결을 하니까요. 네. 좀 같이 주목해서 어떤 입장인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소식은 바로 네. 마일리지 개편 소식이죠. 이거는 뜨겁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뜨거웠던 소식인데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이 마일리지를 개편하기로 했어요. 근데 4월 달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원래는 지역별로 돼 있잖아요. 뭐 미주 어디 그쵸, 뭐 이렇게 그쵸. 하고. 근데 이걸 거리로 좀 환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마일리지 더 까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문제는 이거를 소급 적용한다 그래서 음. 고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저거잖아요. 아니 쿠폰 10장 모으면 탕수육 준다고 했는데 중짜 준다고 했는데 소짜 준다고 하니까 어. 열받죠. 약간 그런 거죠. 아니 소자에다가 단무지 엄청 넣어준다니까 그렇지. 무슨 소리야 막 이러는 거지. 네. 얘기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비판이 일자 이제 정부가 아까 이제 은행권 논란하고 비슷한데 그쵸. 국토부나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면서 국토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또 올리고 네, 그래서 결국은 대한항공이 전면 백지화를 검토한다. 네. 전면 재검토로 돌아섰습니다. 관련 배경과 향후 전망까지 경제부에서 좀 알차게 정리했으니까 뉴스 시청해 주시고요. 네. 다음 소식은 튀르키예 상황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튀르키예 오늘부로 수색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튀르키예에서 구호 활동을 했던 한국 구호팀에 대한 항공기에서의 어떤 맞아요. 응원 영상도 되게 화제가 됐었죠. 근데 오늘은 그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현지 상황을 네. 저기 뉴스데스크에서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국제부 김정인 기자가 정리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챗 GPT 소식도 저희 다룹니다. 네. 챗 GPT가 책을 만들었다고 요새 출판사가 홍보 엄청 하고 있는데 네. 약간 마케팅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있는데 챗 GPT가 이제 텍스트 생성형 AI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는 AI는 이제 달리나 이런 미드저니로 나왔고 텍스트 AI이기 때문에 가장 텍스트의 최고봉은 이제 서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도전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포동의안 소식 아까 얘기했던 거죠. 정치권 반응 27일 표결 관련 민주당 분위기 취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띵띵.